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에 도움이 되는 정보 전할게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100세까지 건강하게 오늘은 50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 문자로 남겨주시면 전문의가 상담해드려요. 샵 0973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 번호 샵 0973번으로 보내주세요. 자, 오늘 50견에 대한 내용 힘내라 정형외과 양윤혁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힘내라 반갑습니다. 정형외과 양윤혁 원장입니다. 네, 원장님 어서 오세요. 자, 이미 많은 분들이 50견에 대해서도 잘 알고는 계시겠지만 네.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게 이 50견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명절 지난 이후에 어깨 아프다는 분들도 많으신데 50견에 대해서 좀 짧게 우리 짚어보고 넘어갈까요? 네, 오늘은 50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50견은 어깨 관절의 통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고 전체 인구의 약 2%에서 유발되는 흔한 질환이기 때문에 대부분 한 번쯤은 들여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깨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관절낭의 염증으로 인해 얇았던 관절막이 두껍고 딱딱하게 변하면서 통증이 발생하고 어깨 관절의 운동 범위가 줄어드는 병을 말합니다. 정확한 의학 용어로는 들러붙는다, 얼어붙는다는 뜻으로 유착성 관절낭염 또는 동결견이라고 합니다. 50견이란 용어는 유착성 관절낭염이 50세쯤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50세 어깨란 뜻으로 붙여진 별칭이고요. 정확한 용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50견이라는 용어가 많이 통용이 되어서 환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병원에서도 50견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50견이 왜 생기는지도 알아봐야 될 텐데 원인으로는 어떤 게 좀 분석되고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50견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밝혀진 연구 결과에 따르면 49세 이상의 여성에서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당뇨병, 갑상선 질환, 뇌경색, 자가면역 질환, 경추 디스크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 발생한 염려가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부에 큰 수술을 받았거나 어깨에 골절 탈구 등의 외상을 받았을 때도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알기 어렵다고 말씀드렸듯이 보통은 뚜렷한 원인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네,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도 발생할 염려가 많고 그렇다면 좀 어깨를 자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50견 증상 어떤 식으로 나타납니까? 일반적으로는 그 어깨 주변 부위에 불편감이나 둔한 통증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심해지고 어깨 아래쪽 팔 쪽으로 통증이 퍼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통증이 심해지면서 어깨 관절도 굳어지기 때문에 어깨를 일정 범위 이상 들거나 뒤로 돌리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픈 어깨 쪽으로 돌아 누우면 통증이 더 느껴지고요. 주로 통증이 밤에 심해지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수면 장애를 호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들이 회전근개 파열이나 다른 어깨 질환이 함께 동반된 경우에도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증상만으로 판별하기보다는 병원에서 정확한 원인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게 50견인지 아니면 회전근개 파열인지 약간 그 다른 질환하고 증상만으로는 좀 구분하기 어렵다고도 하던데 어떻습니까? 네, 결론적으로는 증상만으로 구분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좀 특이점으로서 50견이나 회전근개 질환의 차이를 보면 회전근개 파열은 근력 약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혼자 팔을 들기가 어려운 게 특징이고 대신 다른 사람이 도와주면 팔을 끝까지 들 수 있는데요. 50견은 어깨가 딱딱하게 굳어지는 질환이기 때문에 다른 분이 보조를 해서 들어줘도 끝까지 올리기 어렵다는 것을 참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그렇다고 이게 50견인지 회전근개 파열인지 서로 막 들어보자, 이렇게 이거 올라가냐 아니냐 하시기 전에 전문의에게 일단 진단을 받으셔야 되는데 네네. 가장 중요한 건 일단 그 어깨 쪽에 좀 이상이 있을 때는 바로 좀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보통은 증상만 가지고 환자분들이 혼자서 판단하시는 경우들이 많고 그렇게 되는 경우 잘못된 이제 치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병원에서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보통 50견이 있는 경우에
뭐 환자 병력 청취나 운동 범위 검사, 그다음 엑스레이, 초음파, MRI 등 영상 검사를 통해서 이제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오십견 초기에는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서 원인을 특정하기 힘든 경우도 있고요. 오십견뿐만 아니고 다른 두세 가지 질환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환자들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진찰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오십견은 시기에 따라 증상이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경과를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오십견이 시기에 따라서 그 증상이 바뀐다라는 건 네. 통증의 범위가 더 넓어지는 걸 의미하는 걸까요? 네, 오십견은 보통 세 가지 페이스를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네. 최초에는 통증기라고 해서 몇 개월 동안은 통증이 증가하는 시기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어깨가 굳어지는 시기가 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깨가 이제 풀려지는 시기가 있는데요. 네. 거기에 따른 증상들이 계속 좀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증상에 맞춰서 이제 치료가 진행이 돼야겠군요. 네, 증상에 맞춰서 치료가 진행이 돼야 되고 이제 어느 시기에 있는지에 따라서 진단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치료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오십견은 대부분은 발병 2년 이내에 자연적으로 회복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분에서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관절 운동 범위가 완전히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통증 정도와 기간을 고려해서 치료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치료 목표는 통증 완화와 굳어진 관절 운동 범위의 회복입니다. 관절 운동을 위해서는 우선 통증을 줄여주어야 하는데요. 진통 소염제나 스테로이드 제제를 경고로 복용하거나 어깨에 주사하는 방법이 사용됩니다. 어느 정도 통증이 경감되면 지속적인 스트레칭과 재활 치료를 통해서 관절 범위를 최대한 정상 범위까지 회복시켜줍니다. 이러한 치료에도 호전이 없거나 증상이 심한 경우는 추가적인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절 운동을 늘려주기 위한 관절 수동술 혹은 관절 내시경 수술을 통한 관절낭 유리술을 통해서 염증 조직을 제거하고 운동 범위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시술이나 수술 다음 날부터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고요. 재발 방지를 위한 2에서 4주 정도의 재활 기간만 가지면 되기 때문에 증상이 오랜 기간 너무 심한 분들은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그 시술이나 수술 이후에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것도 대단한데 어쨌든 그 한 2주에서 4주 정도 재활 기간은 좀 철저히 지켜주셔야 앞으로의 통증을 또 예방할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 오십견을 좀 아예 안 오게는 못할 것 같아요. 워낙에나 또 사용하는 것들도 있다 보니 이걸 좀 이렇게 늦추거나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스트레칭 같은 것도 좀 도움이 될까요? 아쉽지만은 아직까지 오십견을 예방하기 위한 뚜렷한 방법은 없습니다. 네, 어깨 운동 많이 하고 스트레칭을 자주 해준다고 해서 질환을 예방할 수는 없고요. 네. 다만 앞서 말씀드린 오십견의 유발 요인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들, 뭐 회전근개 질환이 있거나 경추 디스크가 있거나 뭐 당뇨병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이런 유발 요인들을 미리 잘 관리하거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겠고요. 오십견이 이제 진단이 된 후에는 스트레칭 운동을 해주는 게 중요하겠는데요. 집에서 이제 따뜻한 찜질을 통해서 이 관절을 좀 이완시켜주고 근육과 관절 이완시켜주고 추운동이나 손가락으로 벽 걸어 오르기, 뭐 막대나 도르래를 이용해서 스트레칭 운동을 해가지고 운동 범위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그 운전 가족분들은 대부분 앞쪽으로만 좀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운전대를 잡고 이렇게 사용하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뒤쪽으로 넘겨서 그 손에 깍지 끼는 거, 뒤에서 깍지 끼는 거 이런 것도 좀 괜찮은 스트레칭 방법이 될까요?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스트레칭 방법이 되겠지만 뭐 오십견을 예방하거나 오십견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닐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아래쪽에서 팔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깨 통증을 많이 느끼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뭐 큰 도움이 된다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크게 도움은 되지는 않는다. 우리 운전가족분들에게는 그래도 그런 네. 그 뭐랄까 보통 직업병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운전으로 인한 오십견이 올 리는 올 수 거의 있습니다. 올 수도 있나요? 예, 이제 원인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오십견 같은 경우는 뭐 내가 많이 쓰지 않아도 올 수가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요. 예, 이제 오게 되면은 이제 그때 이제 스트레칭을 해주는 건 중요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뭐 내가 미리 조금 그런 스트레칭을 한다고 해서 뭐 좀 예방된다 그런 건 좀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시기 전에 저희 청취자들에게 한 말씀 더 해주시죠. 네, 일단 오십견이 발생하면 통증도 되게 심하고요. 증상 기간도 몇 개월, 뭐 1, 2년 이렇게 길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대부분 잠도 잘 못 자고 네.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변에서 오십견은 저절로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냥 참고 지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참으시지 마시고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한 후에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서 건강한 일상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통증이 있을 땐 주변에서 내가 그거 해봤는데 겪어봤는데 지나니까 괜찮아 네. 라는 말만 믿고 놔두셨다가 오히려 아까도 3단계로 나눠주셨잖아요. 네네네. 이게 더 심각해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예. 증상이 있을 때는 가깝게 병원이나 의원 또 내원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십견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어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윤혁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427